안녕하세요. 미소생각의 미소영입니다. 오늘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다녀왔어요. 7.10 대책 이후에 경매 법정의 분위기도 궁금했고요. 그리고 오늘 임장한 물건도 있어서 겸사겸사해서 아침 일찍 해서 바지런히 다니다가 오늘 좀 늦게 귀가를 했습니다. 오늘 현장의 분위기하고 임장하면서 느꼈던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현장에 가시면은 법원에 가시면은요 이렇게 경매 정보지를 나눠줍니다. 오늘 진행하는 사건들에 대한 내역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다세대나 아파트 그리고 공장, 아파트형 공장도 있었고요. 상가도 있었고 그리고 다양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도 있고요. 그래서 차량도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물건이 있었는데 오늘 안산지원에서 진행했던 물건은 총 33건인데요. 그중에서 이제 신건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파트가 6건, 다세대가 15건, 그다음에 상가가 2건, 아파트형 공장 2건, 그리고 기타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저는 인제 요번에 주택에 대한 규제를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모습일지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아파트의 경쟁률이 평균 2 명에서 4명 정도였어요. 가장 높았던 게 제가 봤을 때 그때 7 명이었고요. 그리고 대부분 2 명에서 4명 정도, 그리고 다세대에는 이제 그보다 쪼금 더 낮았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상가가 2건 있었는데요. 상가의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아 어떻게 됐냐면 오늘 구독전에 인제 갔다 와서 지금 조금 전에 인제 들어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오늘 진행된 전국에 있는 물건이 663 건이었는데요. 그중에서 인제 231 건이 매각이 됐고요. 그리고 평균 경쟁률은 한 4 명, 3 명에서 4명 정도였습니다. 근데 최고 매각 가격이 높은 물건은 이거 숙박시설이었어요. 56억 원. 그리고 이번에 이마였어요. 이마가 최고 매각가 몇 프로? 269.97% 입니다. 근데 최고의 경쟁 물건이 뭐예요? 상가입니다, 상가. 오늘 저희가 안산 지원에 있었던 그 상가이고요. 그다음에 최저 매각가율은 3.63%, 이건 다세대인데 전입세대가 좀 빠른 임차인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인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낮게 된 겁니다. 여기서 얘기되는 게 뭐예요? 최고의 보통 경쟁률은 대부분이 아파트였거든요. 근데 아파트가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가가 경쟁률이 가장 높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요 사건은 요 물건입니다.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2 층에 있는 물건이에요. 1 층도 아니었고, 그리고 요 물건은 인제 북극성에서도 상가가 추천되었던 물건인데요. 경쟁률이 25 명이 들어가서 최고의 낙찰 금액이 2억 7,900, 지금 감정가보다도 훨씬 상회한 금액으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 등의 가격은 2억 2,500. 그래서 현장에서는 인제 빨리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3명 정도까지는 가격을 불러주고요. 나머지는 4 등부터는 불러주지 않겠다라고 이미 공지를 하고 혹시 이의가 있으면 얘기해 달라고 말씀하시면서 집행관이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집행관도 인제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2 분이 나오셔서 같이 인제 굉장히 빨리 끝났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요 물건이 25 명으로 가장 많았기 때문에 첫 번째로 물려서 사건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장에서는 이렇게 높은 금액으로 지금 되었고, 저희가 여기 경매 정보지에 나타나는 거 딱 2 등까지밖에 안 나타나요. 그래서 현장에 가지 않은 사람들은 이 이하로 금액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죠. 근데 물건은 인제 저희가 그 25 명이 나가서 그리고 하나씩 낙찰된 사람 위엔 전부 다 받아오잖아요. 그때 인제 봤을 때 1억 6천 에서 1억 8천 대가 가장 많이 썼고요. 그리고 2억 미만도 몇 분이 계시고, 그리고 임차인도 입찰에 참여를 했습니다. 저희가 임차인의 얼굴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들은 아마도 제가 봤을 땐 1억 7,900 1억 8천 미만으로 섰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빠르죠? 예. 고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 그럼 이 가격이 과연 잘 받은 가격일까? 이게 굉장히 궁금해지죠. 그래서 봤습니다. 이분들이 경매정보지에 인제 상가 임대차, 상가 이렇게 신고한 가격을 보게 되면은 보증금이 1,000만 원이었고요. 그다음에 월세가 100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그 상가 수익 환원법이라고 알려드린 거 있었어요. 월세 곱하기 12개월, 그다음에 그걸 연 임대료로 하고요. 수익률이 몇 프로인지 현장에서 확인을 해서 나눈 다음에 보증금을 더하면 추정 매매 가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기억하시려나요? 네.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제가 수익률이 몇 프로인지 현장에서 확인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냥 일단 제가 수익률에 따라서 얼마나 금액들이 달라지는지를 계산을 했습니다. 7%라고 하게 되면은 1억 8천대, 그다음에 6%로 적용을 하게 되면 2억 1천대, 그리고 5%이면 2억 5천, 4%면 3억 1천이에요. 근데 저희가 2층에 있는 물건이라고 했잖아요. 1층의 상가율이 보통 3%에서 5%까지만 나와도 좀 잘 나오는 거고, 보통은 물건에 대한 가치가 높을수록 임대 수익이 좀 낮아집니다. 그래서 3%대 이렇게 많이 나오죠. 근데 현장에서는 보통 5%대가 많이 나오고 2층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5% 나오기도 좀 힘들어요. 그래서 요 해당하는 물건으로 적정 가격은 저는 7% 정도로 봤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임차인이 살지 않고 계속해서 운영하지 않고 나간다 그러면 지금 이제 공실들도 많이 있어서 주변에, 그래서 90만 원 정도까지 낮출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수적으로 들어갔어야 됐겠죠. 근데 지금 현재 1등은 2억 7,900이었습니다. 그리고 2등이 2억 2,500이죠. 여기에 대한 수익률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낙찰 가격이 달라진다고 저희가 이렇게 역으로 보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처럼 수익률에 따라 매매 가격이 많이 달라지죠. 해당하는 건 2층이었고요. 그리고 상가 낙찰가율과 경쟁률이 최고였습니다. 이분들은 과연 낙찰을 잘 받았을까요? 그건 나중에 인제 임대차 해 보고 그리고 나서 네 매도를 해 봐야지만 알겠죠. 그래서 일단 결과가 요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수익률에 따라서 매가가 많이 달라지잖아요. 현장 조사를 조금 잘 하셔야죠. 저희가 낙찰받는다고 다 좋은 거는 아니거든요. 수익이 나게 낙찰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현장에 가시게 되면요. 인제 임차인이나 소유자를 만나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황을 알아야 거기에 대한 대안이 생기고 대응 방법과 그리고 시세에 대한 수익률도 점검을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내가 해결해야 될 비용들이 많아지게 되면 입찰가가 자연스럽게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현장에서 만나야 되고요. 그리고 이웃 점포나 이런 데 가서 물어보시면 좋아요. 저도 대부분이 인제 물어보거나 아니면은 관리사무소에 가서 미납관리비를 확인하면서 임차인이나 소유자의 현황들을 좀 물어봅니다. 요 해당하는 물건은 그 3 층에서 누수가 좀 있었어요. 정수기에서 누수가 좀 있어서 그 공사로 인해서 2 층에 있는 이 점포가 전부 다 물에 젖어 가지고 약간 공사를 하는 상황이었는데, 확인해 본 결과 전부 다 공사가 다 마무리됐고 그리고 인제 나중에 그 보상에 대한 부분만 좀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커다랗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공사가 계속 진행돼야 되는 상황이라 그러면은 저희가 조금 골치 아픈 부분이 있는데, 이미 공사가 다 끝난 상태였고 그걸 마무리를 해야 되는 작업만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아 들어가면 괜찮겠다.' 그리고 임차인 같은 경우에도 시설비를 조금 더 투여를 했기 때문에 이제 들어올 거라고 생각도 했는데 왔는데 약간 조금 높은 가격에, 저희가 보통 한 1억 정도, 8천에서 1억 정도 약간 높은 가격으로 되면서 '아 이 정도까지 수익률이 나오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요 현장에 가서 물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때 관리소장님하고 통화를 했을 때에는요. 하루에도 왜 이렇게 전화가 많이 오는지 모르겠다고, 그전에도 인제 그 해당하는 곳에서 경매 물건이 약간 진행된 상황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여기가 핫한 곳이 아닌데 하루에 전화가 되게 많이 왔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사람들이 관심이 정말 많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가 인제 요런 내용들을 가지고 인제 그다음에 또 계속 물어보시면은 제가 입찰에 대한 팁을 좀 얻을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 여기 경매법정에서 '아 상가가 정말 핫하구나.'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아파트의 경쟁률이 많이 낮아졌구나. 특히 주택에 대한 부분이 사람들이 쪼끔 고민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입찰가에 반영하는 인제 비용들이 좀 많아지고 보유세라든가 양도세라든가 모든 비용들에 대한
수익이 인제 확정하기 어렵다 보니까 요번에 경쟁률이 좀 낮아진 상태이죠. 제가 인제 경매 분위기 확인을 하고 그리고 다른 지역의 경매 사건을 쪼금 멀리 다녀왔어요. 그래서 예 저쪽에 인제 동탄 쪽에도 갔다 오고 그리고 광명도 갔다 오고 그리고 또 어디더라? 예 한 군데를 더 갔다 왔어요. 3 군데를 다녀왔는데 거기에서 인제 제가 안양에 갔다 왔군요. 거기 가서 이제 아파트와 밀집된 연관된 곳과 아닌 곳들이 인제 여러 곳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제가 요번에 가서 물어봤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이웃 점포를 찾아갔어요. 이웃 점포를 찾아가서 인제 경매 사업권 나온 거 인제 말씀을 드리면서 "저 자리가 만약에 새롭게 임차인을 맞추면 어떤 업종이 들어오면 좋을까요?"라고 약간 조언을 좀 구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흔쾌히 "여기에는 이런 업종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장사를 해 보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라고 저희한테 오히려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좋은 팁이구나.'라는 좀 생각을 했죠. 현장에서 인제 '아 여기 이런 업종이 들어오면 좋겠다.'라고 같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인제 그 왜 장사가 안 되느냐 월세도 좀 밀리고 왜 그러느냐라고 해서 그 부분 탐문을 해 봤는데요. 음식점인데 맛이 없대요. 음식점은 맛이 있어야죠. 불황기에도 살아날 수 있는 거는 그래도 인제 음식에 대한 그러니까는 경쟁력이 있는 맛들에 대한 게 있는데 맛이 약간 그 부분이 쪼금 부족했었다. 그렇게 몇 분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좀 어렵다.' 그쵸. 그리고 거기가 아파트 밀집 지역이었는데요. 거래가 없어요. 인제 대책이 강하게 나오면서 인제 대출도 많이 힘들어지고 하다 보니까 거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 그만두고 싶다. 여기 부동산 인제 그만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중개사님도 만나고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뭔가 인제 7.10 대책 이후에 요번에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법정의 분위기는 주택보다는 상가나 수익형으로 좀 관심이 좀 많아졌고요. 그리고 현장에서도 중개사 사장님들도 쪼금 힘들어했던 그런 모습들을 제가 인제 기억을 하고 왔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인제 상가나 아니면 그 근처에 있는 건물들이나 요런 가격들을 물어보고 왔는데 일단 매물이 많아지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매매 거래가 물건이 쏟아지거나 이러진 않았는데 공실은 확실히 쪼금 많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생각했던 수익률을 가지고 들어갔다가 만약에 공실이 생길 우려가 있을 때에는 임대료를 좀 낮춰 줘야 되는데 그걸 낮추지 않게 되면은 공실의 좀 기간이 좀 늘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 좀 참고하고 이렇게 저희가 입찰가 산정할 때에도 인제 좀 '보수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지금의 분위기는 너무 핫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쪼끔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따라가느냐. 예. 모든 경매 사건들은 수익이 나야죠. 그쵸? 그래서 요번에 7.10 대책 발표 이후에 법원 현장에서 인제 분위기를 좀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오늘의 인제 안산법정은요. 상가는 핫했고요. 주택은 쏘쏘였습니다. 예. 오늘 분위기 인제 다녀와서 인제 현장의 분위기 이렇게 가끔씩 현장에서 느껴지는 것들을 쪼끔 알고 그리고 입찰가율이라든가 현장에서 임장하고 나와서 그 수익률 같은 것들을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서 오늘은 요렇게 현장에 다녀온 얘기로 늦게 쪼금 올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제 녹음을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많이 갈라지고 잠기고 이러다 보니까 걱정들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녹음을 하게 되면 목소리가 잠기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듣기 불편하시는 것 같아서 약간 오후로 녹음을 미루다 보니까 이렇게 외부 활동을 하고 오게 되면 밤에 찍게 되네요. 요런 점들이 있다라는 점. 네. 그래서 시간이 약간 정해지지 않았네요. 원래 목적은 오전에 다 하고 싶었는데 요즘엔 자꾸 오후로 늘어지는 거는 조금 더 목소리를 좀 좋게 들려드리고 싶은 마음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인제 내용 어떠셨나요? 괜찮았나요? 현장의 분위기가 쪼끔 느껴지셨다 그러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해 주시고요. 내일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